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서촨성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상하이에서 서쪽으로 쭉 나가면 여기 중국 중부 지역에 서촨성이 있습니다. 우리 한자 말로는 사천성이라고 그러죠. 이 사천성의 성도가 바로 청두입니다. 그냥 한자 말로는 성도, 그런데 중국 발음으로는 청두라고 합니다. 여기 청두에서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18세 미만 4개국 초청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팬드컵 축구대회. 여기 청두에는 팬드가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이 축구대회에서 우리 18세 미만 대표팀이 리그전에서 중국을 3대 0으로 완전 완파했습니다. 그리고 태국 팀도 이기고 뉴질랜드 팀도 이겨서 3전 전승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청두 스튜디움에서 있던 이 우승 세레모니에서 우리 대표팀 주장이라 해봐야 18세 그런 청소년입니다. 아주 기분이 좋았겠죠. 중국을 3대 0으로 이겼으니까. 그래서 우승컵을 아래에 두고 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고 올린 것이 아니고 양발을 신은 채로 그렇게 우승컵 위에 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중국의 한 사진 작가가 찍어서 중국판 트위터라고 할 수 있는 웨이보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이 상을 보고, 이 사진을 보고 중국 국민들이 난리를 폈습니다. 인성을 제대로 지켜라. 그리고 한국은 물러가라. 지난번에 일본 팀이 왔을 때는 지더라도 쓰레기를 주워가는 모습이었는데 완전 대별된다. 이런 식으로 비난 일색에 나섰습니다. 실제 중국 축구 팬들은 공안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축구를 붙기만 붙으면 한국에 깨지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불쾌했겠죠. 3대 0으로 또 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 웨이브에 완전 한국을 비난하는 그런 글들이 수없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대표팀 감독이 잘못했다. 공식으로 사과도 하고 했습니다만 중국 축구협회는 이 우승컵을 그대로 뺏었습니다.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스포츠맨십다운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승컵을 다시 뺏어가고 앞으로 이 대회에 초청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표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팀이 5월 31일 날 우리나라에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우리 축구협회에서도 상당히 지금 강하게 질책을 하는 모양입니다. 실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느 나라에서든지 간에 우승컵은 승리의 기쁨으로 뽀뽀를 하고 높이 들고 이렇게 해야지 땅에 두면서 발을 이렇게 대는 것은 정말 신뢰되는 그런 일입니다.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이든지 아니면 대학교 1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배우는 학생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른 동남아시아라든지 유럽에 가서는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여러분, 중국이 최근에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지난번 문재인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우리 수행 기자들이 중국 경호원들에게 아주 널씬하게 맞았습니다. 얼굴에 완전 퉁퉁 부을 정도로 그렇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대통령을 수행하는 기자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을 완전 무시하기 이럴 데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보복을 했습니까? 이 사드 배치를 위해서 땅을 제공한 롯데에 대해서는 엄청 강하게 그렇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진출하는 롯데그룹 여러 매장들, 극장이라든지 마트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쫓겨났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서 위생검사 그리고 탈세 여러 가지 미비점을 내걸어서 롯데를 완전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롯데는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사드 조치 이후에 우리 관광객들에게도 굉장히 불친절하게 됐고 또 우리의 상징인 태극기를 이 친구들이 밟고 다니면서 또 훼손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국격을 완전 무시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축구에서 이겼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우리를 아주 무시하는 이런 상태에서 한번 이 팬더컵 우승컵에 발을 한번 대봤다. 이것이 학생으로서는 나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와 지금 중국 간의 여러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오히려 학생들의 그런 일종의 기계를 좀 느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무시를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이 중국 가서 우리는 뭐 작은 산, 그들은 큰 산, 이런 것에 아주 자신들이 무슨 큰 대국처럼 느껴지는 모양인데 동북 공정이라든지 우리 역사를 완전 지금 까부수고 있고 한국을 지금 엄청 무시하고 이런 상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분함을 느낀 18세 미만 우리 청소년 대표팀이 한 번 기계를 보였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단체 영역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업계라든지 그리고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지금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951년 5월에 6.25 전쟁 당시에 중공군들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사후퇴로 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춘천에 파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1944년에 일본에서 만든 일종의 인공호수입니다. 그때 이름은 대붕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1년 5월에 여기에서 중공군과 미군 그리고 한국군 간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24,000명의 중공군이 여기 파로에서 이 저수지에 완전 수장이 됐습니다. 그때 핏빛으로 저수지가 물들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대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현장을 방문하고 그 저수지 이름을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파로호, 격팔 파자에 오랑캐로 오랑캐를 아주 격판 그는 곳. 그래서 파로호란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가지고 지금 중국 정부에서 난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역사적으로 패했던 이런 곳에 대해서 이름을 바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내정 간섭입니까? 왜 남의 나라 지명 이름을 바꿔라 말라,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가 찬 일이 아니었습니까? 기가 찬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이름을 바꾸는 그런 민족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친중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도라든지 이런 등등에서 이 중국의 요구에 대해서 응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찬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 이전에 바로 직전에 중국 대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중국 대사로 갔을 때 시진핑을 만나고 나서 방명록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만절필동이라고 적었습니다. 여기 만절필동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상을 보면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중국말로 하면 완쯔삐뚱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황하의 물이 굽이쳐서 흐르더라도 결국엔 동쪽으로 흐른다. 이 말은
무슨 내용을 포함하는가? 이전에 임진왜란 때 우리가 명나라 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도움을 받아서 일본군을 격퇴하는데 도움을 받았죠. 그게 명나라 신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선조께서 바로 어느 곳에서 경기도 가평에 만절필동이라는, 이게 명나라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글을 썼고 바위에 이것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또 명나라 의종인가 이 사람이 어떤 글귀를 남기는데, 이 글귀를 당시 노론의 송시래라는 선비가 이 글을 받아서 바로 충북 괴산에 만동묘, 만은 만절필동의 만, 그리고 동은 끝에 동을 만동묘라는 그런 일종의 사당을 만들어서 명나라 신종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사당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만동묘입니다. 그런데 이 만절필동이라는 것은 중국 명나라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런데 노영민이 시진핑을 만나고 나서 만절필동이라는 그런 망명록을 써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문희상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미국 하원 의장을 만나서 또 만절필동이라는 그런 한자를 써서 이걸 글을 적어서 또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여당이 하는 꼴을 보면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건지, 그러면 만절필동, 만동묘, 중국을 숭상하자, 중국에 충성을 다하자 이런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게 노영민이 중국 대사를 쓸 때 이 문제에 관해서 또 KBS 기자와 같이 언론을 했다고 합니다. 이 8호를 이름을 바꾼 것이 맞지 않은가, 비보도를 전제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노영민이 완전 실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도에 어떻게 압력을 넣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8호 이름을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중공군을 무찌른 역사적 사항을 기념하기 위해서 8호라고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이 지금 70년 가까이 유지되는 이런 상태에서 왜 또다시 대붕호라고 이름을 바꾸려는 건지, 이 대붕호라는 것이 바로 일본 사람들이 만든 이름입니다. 무슨 반일을 한다고 하면서 또 왜 일본 사람이 만든 그 이름을 다시 쓰려는 건지 자존심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서 친중 그런 정책을 펴는 이 상황에서 저는 우리 18세 축구 대표팀의 주장이 자기 발바닥 아래 팬더 우승컵을 그렇게 밟고 있는 모습은 아주 통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팬더라는 것은 우리가 만일 여러분 돼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권을 사듯이 중국 사람들은 팬더 꿈을 꾸면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중국의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짱쩌민이 외국에 어디 순방 갈 때 팬더를 가지고 선물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팬더가 몇 마리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팬더는 중국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이 이 중국의 상징을 발로 밟고 있으니까 얼마나 또 통쾌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 18세 미만 청소년 축구 대표팀 너무 길을 좀 꺾지 마시라, 이런 업소를 제가 드린 것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만절필동, 완스 삐뚱은 굉장히 우리에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명나라를 숭상하고 명나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이렇기 때문에 청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가 병자호란이라든지 이런 아주 엄청난 그런 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인조가 말입니다. 완전 뭡니까? 강화도에서 나와서 아주 처참한 꼴을 당한 것이 바로 이런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학생의 기회가 오히려 더 굳건하게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옹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계를 한번 보여준 우리 18세 청소년 축구팀 감독 그리고 주장에게 우리의 힘과 그리고 기계를 느꼈다고 하면 지나친 오바일까요? 오늘은 우리 축구팀 18세 미만 축구팀의 이런 모습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